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시작된 비는 전국으로 확대돼 모레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휴일을 앞두고 바깥 활동이 어려워져 아쉬움도 있지만 물이 부족했던 터라 반가움도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연휴 동안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상에서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돼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 많은 곳은 200mm 이상, 그 외에 광주와 전남 지역은 30에서 100mm로 예상됩니다. 휴일 나들이가 어려워지자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날 따뜻해져가지고 밖에서 이제 친구들 만날 생각이었는데 비가 와서 못 만날 것 같아서 이제. 반면 비가 반가운 이들도 있습니다. 약한 가뭄 지역인 전남 나주와 무안 등은 이번 비로 가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많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밭작물은 아무래도 말라 있으면 뭐 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야죠. 하여튼. 5일 오후부터 6일 새벽까진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전남 해안에는 6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70km/h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순간풍속 55km/h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축대, 옹벽, 붕괴, 저지대 침수에 유의하여 취약 지역을 사전에 점검하시고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계곡과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많이 계획된 만큼 현수막이나 무대 등 야외 설치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앞서 전국권 뉴스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만 광주경찰청 현직 경찰관이 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에서는 다른 경찰관들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계급이 강등되고 월급이 깎이는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런 징계가 알려진 날 동료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또 사고를 낸 겁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도로를 달리는 흰색 SUV 차량.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았고 그대로 달립니다. 사고 장소 주변에 시민들이 모여들었지만 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이곳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 200m를 달리다 자신의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버려진 차 안에서 경찰관 근무복이 발견됐습니다. 옷에 이름표까지 달려있어 운전자는 광주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으로 곧바로 확인됐습니다. 그 사고 현장에다 방치하고 왔다니까요. 차 안에 수집한 거죠, 그것은. 해당 순경은 사고를 낸 지 2시간 만에 관할 경찰서에 출석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전날 밤 10시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에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피 뺑소니가 되면은 징계 양장은 파면 해임. 그런데 경찰은 통상 공개하던 가해 차량을 공개하지 않고 피해 차량 사진만 공개했습니다. 경찰관인데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사고 하루 전인 어제 다른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고 징계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겁니다. 지난 2월과 3월 잇따라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강등과 감봉 처분을 받은 건데 선배 경찰관들의 징계 결과가 전해진 지 하루도 안 돼 이번엔 후배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뺑소니 친 겁니다. 음주 사고를 낸 경찰관의 차량을 공개해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경찰은 경찰관의 차량을 공개하는 것은 사고의 본질이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들이 이주 여성 집까지 쫓아가 부부를 폭행했는데도 경찰이 풀어준 사건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들이 폭행 과정에서 해당 이주 여성에게 중국 사람이지 라는 등 비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주 여성을 쫓아온 한 남성이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합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벗기도 합니다. 이 남성은 이주 여성이 집에 가는 것도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기 엄마가 저희가 다문화인데 저도 외국 사람인 줄 알고 저한테도 중국 뭐 어쩌고 하면서 욕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문 열라고. 2021년 기준 전남 지역 이주 여성은 6,600여 명으로 7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주 여성이 늘어난 만큼 이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도 늘고 있는 상황. 지난해 전남 여성단체에 접수된 이주 여성 폭력 피해 상담 건수는 2,900여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주 여성들은 지자체나 경찰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주 여성에게 임시 숙소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일정 기간일 뿐이고 전남에 설치된 이주 여성 상담센터도 3곳뿐입니다. 그래서는 이런 폭력이 발생했을 때 상담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경찰 내에서도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폭력에 대한 그 체계를 마련하는 것들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인종차별 철폐 협약에 가입했지만 이주민, 특히 이주 여성이 겪고 있는 인종차별과 혐오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전남 여성단체들은 진도 한밤중 난동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도경찰서는 이주 여성 부부를 폭행한 남성 1명은 강제추행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또 다른 1명은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국에서 무주택 세입자를 울리는 전세 사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광양에서는 174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임모 씨는 지난 2019년 직장을 옮기면서 광양의 한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습니다. 낡은 아파트지만 깔끔하게 수리된 내부와 저렴한 전세 가격에 끌려 서둘러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짜 회사에서 휴가도 내고 진짜 이거 돈 못 받나? 전세 비용이 제 종잣돈도 있지만 동생한테 빌린 돈 같이 묶여 있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다시는 전셋집에 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임 씨의 집주인은 악성 임대인으로 알려진 서모 씨. 지난 3월 임차인 174명의 전세보증금 10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공범 1명과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광양 국가산단과 가깝고 대단지의 집값이 저렴한 특정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고 수리비를 더한 것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내줬습니다.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갭 투자된 전세 물건을 전문으로 중개한 공인중개업소는 경찰 수사를 받았고 현재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딱 그 프랜카드에 뭐라면은 전문이라고 떴어요. 이 부동산이 이 아파트에 전문적으로 하는 아파트구나. 그래서 믿음이 갔죠. 문제는 또 다른 전세 사기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까지 서 씨와 같은 방식으로 100채 넘게 해당 아파트를 사들여 전세를 준 임대사업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라고 거의 보거든요. 네, 어떤 점에서 좀 의심이 많이 되세요, 그러면요? 일단 전세가랑 이제 매매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상환 능력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전부 다 갭투자도 하는 걸로 알아서.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는 상황. 산단 근로자 등 단기 거주자가 많아 전세가율이 높다는 점 때문에 광양도 전세 사기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호남 고속철 개통 이후 KTX 증편이 없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가 증편 사실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광주 송정역 도착 기준으로 지난 2021년 주중 1편, 주말 2편의 증편이 있었고 전라선의 경우 2019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KTX 증편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레일은 KTX 노선별 수요와 차량, 선로 용량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호남 고속철 신규 증편이 어려운 상황이며 여건이 변화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오늘과 내일은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연휴로 이어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전남에서는 20여 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립니다. 특히 이번 주말 전남 곳곳에는 즐길 거리,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피니아 등 40만 송이의 꽃이 가득한 꽃밭에서 20만 마리의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실내 정원마다 비경을 이룬 정원은 눈 가는 곳마다 봄이 가득합니다. 선인장도 보고 나비도 보고 꽃도 보고 곤충도 보고 재밌었어요. 지난달 말 시작을 알린 전남의 봄 축제가 이번 주 절정을 이룹니다. 이달 말까지 30여 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리는데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오는 8일까지, 순천에서 개막한 국제 정원 박람회도 계절에 맞는 꽃으로 갈아입고 계속됩니다. 공룡의 고장 해남에서는 황산면 우황리 공룡박물관에서 어린이날 행사와 함께 공룡 축제가 열립니다. 공룡, 익룡, 새 발자국이 발견된 화석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 공룡박물관을 널리 알리고 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전남의 봄 축제는 다양한 먹을거리로 관광객을 유혹합니다. 수산물의 고장인 완도읍에서는 수산물 축제가 열립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연휴가 이어지는 5월, 전남에서는 곡성 세계 장미 축제와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 축제, 전남체전과 전남 장애인체전까지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내일 어린이날을 맞아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풍성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시청 1층에서는 어린이와 부모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각종 마술 공연과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전남 나주 빛가람 호수공원에서는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나주 어린이 큰잔치 행사가 열리며 전남 화순 어린이 테마파크 키즈라라에서는 이틀 동안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리지만 모레까지 예고된 많은 비가 변수입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은 9살 어린이의 유괴를 막아낸 광주 시민 42살 이철 씨를 포스코 히어로즈로 선정해 상패와 자녀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 공원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9살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려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해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이 씨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다음 주 공식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오는 10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 의견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앞서 양시도 지사는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책과 민간공항 이전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였지만 이번 회동으로 군공항 이전 방안이 도출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등을 이유로 개통이 불확실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구간에 도심 간선 급행 버스 체계 BRT와 연계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열린 광주시의회 시정질의에서 3단계 구간 백운광장에서 진월동 효천역 구간에 BRT와 연계한 최적의 교통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31년 개통될 예정인 백운광장에서 북구 건국동 일대 구간에 도심 BRT와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구간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광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복합쇼핑몰 광주상인대책위원회는 오늘 대기업 대규모 점포 입점 대응 제1회 광주상인 공동회를 열고 소상공인 상생 방안 등을 마련해달라고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